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6일 일본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셀고베 대 도쿄베르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최근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인다. 리그와 컵에서 모두 탈락을 하고 말았는데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고베가 공격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세레소 같은 팀들도 멀티 득점으로 공략해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일 것이다. 최근 도쿄베르디의 수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도 고베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할 만한 상황일 것이다. 이어서 베르디는 수비적으로 상대가 전방에 힘을 꽉 주는 상황을 커버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가시마와 마치다, 히로시마를 상대로도 3득점 이상을 허용하며 크게 당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베가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 상황에서는 베르디가 버텨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연출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다. 고베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 화력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쿄베르디가 최근에는 전방에 힘을 꽉 주는 팀을 상대로 수비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베가 이리 탈환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면 무너질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할 것이다. 비셀고베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아키타 대 군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키타는 공격력에서의 기복이 꽤 심한 편이다. 특히 롱볼 위주로 플레이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이는데 상대가 올라와주는 상황에서는 역습 상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군마는 일단 잠그고 보는 팀이다. 아키타가 득점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최근 5번의 매치에서 두 팀의 매치가 멀티득점 이상 차이가 난 적은 한 번도 없기도 했다. 이어서 군마는 경기를 치르는 족족 패배를 기록하고 있다. 일단 경합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능력은 보여주고 있는데 공격에서 전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특히 압박을 만나면 그대로 공이 뒤에서 논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인데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리그 최하위 수준이다 보니 군마가 한 골 싸움에서도 불리한 것은 매한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군마가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치 자체가 부족해서 승리를 거두기에는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6탄 방어로 남아 상대의 롱볼을 제어하는 것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정도의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키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와키 대 도쿠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키는 상당히 전방에서 압박을 잘 가하는 편이다. 물론 득점력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면모를 보이긴 하지만 이와키 압박의 증가는 수비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상대가 공을 뒤에서만 돌리도록 하면서 전진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강팀들은 이 압박을 이겨내고 이와키를 타격하기도 하지만 도쿠시마가 득점력이나 전진성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어서 도쿠시마는 이와키와 비슷한 유형의 팀에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경기 구마모토도 그렇고 고후와 나가사키 등 상당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팀에게 다실점을 내주는 편인데 도쿠시마의 3백이 최근 안정적으로 굴러가고는 있지만 이와키의 강한 전방 압박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득점력이 부족한 편인데 이와키의 압박에 자기 진영에서의 전진도 보장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하는 매치라고 생각한다. 도쿠시마의 전방 압박이 강한 팀들에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키도 득점력에서 아주 좋은 팀은 아니지만 적어도 전방에서의 힘을 주고 돌격하는 경우에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전진을 막고 공이 자기 진영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수비의 압박은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편이기도 하다. 이와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FC 도쿄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기동성이 강한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 어느 정도 지공을 선호하는 면모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측면에서의 공간을 내주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시와나 나고야 같이 역습 성향에 초점을 둔 팀들에게 상당히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간바 역시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빠른 속공에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기에 도쿄의 일정이 아주 까다로운 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이어서 간바 오사카는 득점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센터백들이 이득점을 기록한 덕에 승리를 기록했을 정도다. 다만 실점 면에서 리그 최소 실점 1위의 단단함을 보이며 승리를 건져오는 플레이는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특히 공격과 수비의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라는 점이 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간바는 공수 전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도쿄가 가지고 있는 공간 허용이라는 면모가 속공에 초점을 맞춘 팀에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쿄가 간바를 쉽게 보기에는 공수 전환의 속력과 리그 최소 실점 1위라는 견고함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간바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고야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기본적으로 낮은 라인을 구축하고 플레이를 하는 편이다. 하지만 공격을 포기한 팀은 아닌데 때로는 전방으로 라인을 올려서 주커나 모리시마의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교토가 상당히 수비적 난조가 심한 모습이기에 나고야가 꽤 공격에서도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교토는 상대가 두텁게 공세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3실점 이상을 허용하는 중인데 사실 교토가 나고야의 낮고 두터운 수비 라인을 장기인 기동력으로 돌파하는 것으로도 한계는 없지 않고 지난 경기에서도 압박에 밀려 높이를 살린 롱볼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당연히 별다른 효과는 보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생각보다는 나고야가 전방에 힘을 주는 성향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이 상황에서는 교토가 너무 쉽게 무너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나고야의 낮은 라인을 교토가 기동성으로 쉽게 공략해내긴 어려울 것이고 지난 경기처럼 효과가 적었던 롱볼로만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기도 하다. 나고야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산프레체 히로시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히로시마에게 아주 약한 전력이다. 특히 공격력으로 히로시마를 공략하는 것은 거의 언감생심이기도 하다. 2020년 이후로는 히로시마를 상대로 2득점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을 정도다. 세레소가 생각보다는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있는데 11득점을 넣고 있는 세아라가 막히게 되면 뚜렷한 득점원이 없는 게 그 이유가 될 것이다. 히로시마의 단단한 중앙 압박을 세레소가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어서 히로시마는 지금까지 경기력에 비해서는 승점을 쌓는 속도가 더뎠다. 다만 최근에는 아라이 같은 공격수들이 득점을 잘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히로시마가 올 시즌 공수전환이 가장 빠르고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도 최상위급인 전력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전방부터 프레스를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는 상대가 측면이나 롱볼 말고는 해답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히로시마는 우선 세레소를 상당히 잘 상대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중앙에서의 강력한 압박으로 세레소의 공세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히로시마의 공격진 폼이나 득점력도 상당히 올라온 모습이기에 히로시마가 경기력에 결맞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라와 대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라와는 정교한 전진과 득점력을 보이며 상대를 잘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턴오버일 것인데 특히 마치다가 이 양상에서 중원의 공을 끊어버리고 나가는 것으로 재미를 상당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성에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라와가 마치다를 도륙낸 경기가 있기는 한데 2015년의 경기라서 현재 상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어서 마치다는 상성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 경기에서도 가시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가시마도 우라와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중시하는 편이다. 적어도 마치다가 공을 끊어내고 전진하는 것에는 강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세훈이나 나상호 같은 전방 선수들도 폭넓은 활동량과 결정력으로 팀의 공격력과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라와의 문제는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저지르는 턴오버다. 마치다가 상대의 공을 끊고 전진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 마치다가 압박을 하면서 우라와의 골문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도 비슷하게 운영하는 가시마를 상대로 마치다가 승리를 기록한 바 있기도 하다. 마치다 승리를 추천합니다.